하고 싹을 틔웁니다. 당신의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핵인싸 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고 싶은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하고 싶은 배우 이장훈입니다. 네. 아니 한 학부모님이 자녀한테 게임 좀 그만해라. 너 게임 중독이니? 이랬더니 자녀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하죠. 저 게임 중독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마미는 커피 중독이에요? 매일 아침 엄마들이 또 커피 한 잔 없으면 못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 듣고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웃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요즘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집집마다 정말 게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나요? 이거 뭐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네. 애들하고 싸워야 되고 막음 저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여기 가서 하고 이거 분쟁입니다. 분쟁. 네, 이게 그냥이 아니라 아이들과 싸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게임입니다. 사실 어른인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학생들은 더 좋아하잖아요. 이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강경림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센터 상담 활동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엄마도 커피 중독이잖아요.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담배를 못 끊는 어른들도 있고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어른도 있는데 자녀한테만 너 게임하지 마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질문을 한다면 네. 중독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 갈구하는 것. 갈구하는 거.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학생들에게 중독하면 어떤 느낌이 드니라고 하면 겁이 나요. 또는 어.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인데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라고 어.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게임을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좋아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할 듯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 엄마도 커피 중독이잖아 라고 네. 얘기하는 친구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 되게 똑똑하다.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엄마에게 좀 표현하고 싶었겠구나라는 마음이 엄마가 좀 커피를 읽혀졌어요. 좋아하는 것처럼 이것도 네. 별거 아니야 같은 말을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내가 엄마가 매일 나에게 중독이야라고 게임 중독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엄마 나는 게임 중독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진심이 네. 어느 순간 계속 말하지 못하고 억울함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중독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가 무엇 때문에 게임에 과몰입하고 있고 더 많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활 습관 그리고 사용 모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5월에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게임 중독 이게 진짜 병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에 대해서 질병 분류로 지금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논의가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하지만 우리 자녀들,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게임 사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는 중독이라는 의미를 그냥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건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독하면 중독의 의미는 금단, 내성, 그리고 일상생활 장애로 해서 현실의 적응력을 잃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 모습에서 금단이나 내성이나 학교 생활을 못하거나 치료적 접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례보다는 게임에 대해서 조절 실패를 하거나 사용에 있어서 부모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욕구를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 차원에서의 방향성의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차피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저도 사실 좀 뜨끔하는 게 저희 아들한테도 너 이거 중독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전 얘기했어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심심해요, 애들은 늘. 다 여기 우리 어렸을 때 심심했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심심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누구야 놀자 막 이런 거 있었지 실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이 심심한 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심심한 걸 갖다가 열정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꼭 그렇게 중독이라고까지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좀 갸우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독의 의미를 학부모님들께서 정확히 아시는 건 중요하고요. 네. 의미를. 그리고 요즘에는 중독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이들의 사용 모습에 있어서 과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과의존. 맞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스마트폰에 대한 중심으로만 생활이 패턴이 이루어지는 현저성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나 생활 태도의 조절력을 잃는 모습, 그로 인해서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나타내는 모습을 과의존의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아이들만 아니라 아마 어른들도 청취하고 마찬가지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네. 과의존의 모습이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병리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기보다 이 모습에서는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스마트폰에 조금 더 과의존하느냐라에 좀 초점을 달리하셔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너 중독이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난 아니야라고 저항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아, 나 정말 중독인가봐라고 죄책감을 갖고 또는 부모님 몰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성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은 이 스마트폰이 전화 기능 때문이 아니라 게임 기능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때도 있는데 핸드폰 게임을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긴 하겠네요. 뭐 연구 진단 그 결과에 의하면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일 경우에는 위험군이 9.1% 이상으로 더 상승해 오. 나타나고 있고 또 2018년도 진단 결과를 보면 연령이 저연령화돼서 영유아의 과의존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또 나아가서는 여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또 게임 사용이 솔직히 네네. 늘어나고 있어요. 1인 미디어도 늘어나고 있고 SNS 사용 그리고 SNS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게임 뭐 앱들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점점 사용 추세 모습이 다양화되고 있고 저연령화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이긴 합니다. 네. 10명 중에 거의 한 명꼴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장훈 씨는 아드님한테 스마트폰 몇 살에 사주셨어요? 저도 폴더폰은 사주다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결국은 아이들의 문화잖아요. 네. 얘도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게임 얘기도 못하고 아.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우리도 드라마 남들 보니까 같이 얘기하려고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안 사주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사줬는데 몇 살에 사주셨어요? 스마트폰 때. 초등학교 5학년쯤에 살던 것 같아요. 그때. 어. 그런데 사실 놀 게 있고 친구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분명히 핸드폰을 안 쓸 텐데 이게 그래도 좀 언제쯤 사주는 게 적당하다라고 뭐 연구 결과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선생님? 일단은 전문가 분들은 뇌 발달의 영역 상황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후 이전에는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사주는 것이 조금 더 아이들의 뇌 발달에서 자기 조절력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자제력이나 조절력이 좀 발현됐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요즘 현재 학생들의 모습에서는 중학교 2학년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언제 사줘야 되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언제 사줘야 되냐를 고민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아이들과 소통을 통해서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하루에 몇 시간만 사용해. 그리고 더 사용하면 제한 앱을 통해서 다운시킬 거야. 이렇게 일방적인 지도를 통해서 교육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예방교육 그리고 무엇이 내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족 간의 소통이나 아니면은 필요에 의한 사용에 있어서 사용 규칙을 스스로 조금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구입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좀 솔직히 부모님들이 귀찮아서 사주는 것 같아요. 애들이 떠드니까 핸드폰 던져주고 조용히 있어. 이거기 때문에 저도 핸드폰이라는 거 어른이 만들었는데 아이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자꾸만 막을까라고 노냐는 것도 조금은 좀 어불성설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다른 생각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게 내 아이는 조절을 잘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부모님의 기준에서 조절을 잘하기를 바라는 건 아이의 발달이나 심리나 아니면 사용 태도에서 너무나 높은 기준에 의해서 자꾸 푸시하게 되는 부모님 상황이 조절 못합니다. 되는 자기 경우가 전까지 많습니다. 페이스북 보자는 게 보통 어른들인데 그게 조절이 되겠어요? 이건 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독이 정말 우리 자녀가 중독이나 과의존 상태인지 아니면 나름 조절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구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부모님의 관찰자 입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항목을 조금 이제 한국 인터넷진흥원이나 네네. 아니면은 기본 문항들이 한 15번 되는 네네. 설문지가 있어요. 그거는 쉽게 부모님들이 구입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디에 떠 있나요? 그런 문항들이? 그런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네. 제가 상담하고 있는 서울시 청소년 미디어 센터라는 곳에서도 자료를 구입하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 그런 거 이제 네, 중독되는 네. 거 알아보는 방법 그런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척도를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이용할 쉽게.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부모님께서 내 자녀를 바라보는 상황을 관찰자 척도로 네.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도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위험군인지 아니면 주의 사용자군인지 일반 사용자군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은 내 자녀를 중독의 위험, 과의존의 위험으로 보는데 아이 스스로는 나는 일반 사용자군이에요라고 간극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에게 계속 중독이라고 푸시하게 되고 아이는 엄마 나는 아니에요라고 또 계속 제 반항하게 얘긴데요?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항목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고 네. 아이는 어떤 항목에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피드백이 되어야 그냥 통으로 너는 중독이야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조금 더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부터 해봐야겠어요. 저부터.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학생들도 사실 마음이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 게임을. 스마트폰 게임을. 당연한 질문을 너무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고 이제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 상담 현장에서 나에게 게임이란 나에게 네네. 스마트폰이란 정의를 한번 네, 내리도록 물어봐요.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에게 게임이란 이러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어제 제가 한 학교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이라고 얘기했더니 빛? 빛 같은 존재다라고 빛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쵸? 그리고 또는 나의 생명의 연장선. 네. 좀 고퀄리티의 제 대답이긴 한데 나의 생명의 연장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러면은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모습에서는 게임을 소통의 도구 그리고 일상의 문화의 연장선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대부분 생명을 불어 넣어줘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내 자녀가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스마트폰을 편리한 도구 정도 나의 생활의 스케줄 비서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긴 한데 학생들은 기계로 이해하기보다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생명 선장을 갑자기 안 돼 그만해 하지 마라고 떼어버리면 진짜로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게임에 대한 마음을 좀 더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수용하고 공감하는 스타트의 첫 발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조절시키기가 좀 어렵죠. 어렵죠. 그거 막기도 힘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이들을 저는 이해하는 게 놀 아이들이 없어요. 다 게임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학원 갔어요. 그러니까 학원 가고. 학원 가서 이야기를 할 시간도 별로 없고 아이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친구를 찾는 것도 이 안에서 훨씬 더 내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스마트폰을 벗어나게 한다면 해주려면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늘려주셔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밤에 또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몰래 방에서 하면 뭐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땡땡땡 펜스라는 걸 좀 깔았어요. 네네네. 저 그거 깔았어요. 오. 근데 선생님 앱인 이렇게 거죠? 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핸드폰을 제어하는 앱인데 어. 전 실제로 돈 내고 그걸 깔았거든요. 네.
그 그거 잘한 정도구나.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제가. 어떻게 까셨어요? 그러니까 매너 아빠의 앞에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어. 까셨나요? 아니면 자녀와 이런 상황이 고민이 되고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한번 연습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면서 까셨나요? 이렇게 했어요. 너 핸드폰 많이 쓰는 거 인정해? 인정해. 네. 너 몇 시간 쓸 거야? 몇 시간 쓰면 된다고 생각해? 3시간이요. 네. 알았어. 오. 그리고 그 다음에 까는 다음에 네. 이제 3시간만 쓸 수 있을 거야. 인주적인데? 그랬더니 얘가 네. 이건 뭔가요? 동의- 그러니까 네. 내가 그랬잖아. 3시간만 어. 쓴다고. 3시간만 쓰게 해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거 풀어주세요. 네.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들과의 소통이 늘어나는 오. 거예요. 뭐 네. 그걸 깔아놨더니. 네. 근데 이게 좋은 건가요? 좋은 이렇게? 거야? 나쁜 건가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요? 네. 나름 효율이 거친 거 아니에요? 또 잘 다른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거나 그걸 빠져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어제도 제가 만난 학생은 아빠가 그런 제어 앱을 깔았어요. 아.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는데 네. 2시간을 기본으로 조절해서 다운시키고 네. 시험 전에는 1시간으로 조절하고 네. 시험이 끝나면 3시간으로 조절하고 괜찮은데? 나름대로 조절을 하게끔 네. 아빠의 일방적인 어떤 그 조절의 어떤 패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조절하면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괜찮아요. 너 멋지다.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라고 공감했어요. 그러더니 약간 눈빛이 흔들리면서 하는 말이 가끔 닭장 안에 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라고 얘기도 저도 그 걱정을 했어요. 하긴 해요. 이 고민과 관련해서 저희 상담소에도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어갈게요. 네. 근데요, 게임 안 시키면 왕따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애들은 만나면 다 게임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집 엄마가 딸이 공부하는 사이에 대신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왕창 모아주기도 한대요. 차라리 저도 같이 게임하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 아닌가요? 이 아이들이랑 게임하면서 혹시 좀 친해지고 그러실 때도 있으세요? 저 그래서요. 네. 요새 다 아니까 배그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아이랑 해봤어요. 같이? 저 첫 판에 1등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떡해요? 숨어만 있었더니 얻어 걸려서 1등 했어요. 그런데 네. 진짜 나 이 친구들 하려고 그랬어요. 토 나와요. 왜요? 저 너무 빨리 들어와가지고 토가 나와. 도저히 옛날에 따라갈 갤러그하고 수가 없구나. 너고 하던 때가 아니야.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눈이 핑핑 돌아가고 하고 싶어도 토가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같이 하신 게임을 하려고 거잖아요.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건 어때요? 궁금한 게 자녀가 아빠에게 뭐라고 반응했는지 궁금해요. 아빠 같이 게임했을 너무 때. 느려. 같이 게임했을 때요. 네. 좀 답답해하죠. 그래도 어. 게임을 같이 한다는 어. 거는 좋아해. 노력은 아니 대충 이제 용어 네. 뭐라든지 게임 룰 네. 뭐 그런 거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네. PC방에 가서 애가 게임하는 걸 바라봐 주면서 같이 옆에서 야 이건 절로 쏴 이러면서 같이 그 시간을 놀아야겠다 싶어서 그 시간을 같이 논 적은 있어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장원 대표님 정말 멋진 아버지다. 그러니까 진짜. 라는 느낌이 네, 듭니다. 네.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첫 하신 거잖아요. 스타트는 아이가 답답해하지만 함께 하고 있잖아요. 답답하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했다라는 건 아빠의 마음을 느끼고 같이 맞아요. 그리고 아빠의 마음대로 아빠의 마음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금 더 앞으로의 미디어 사용,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아마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맞아요. 합니다. 아들 그래서- 듣고 있지? 아빠 멋지다고. 그래. 그래서 앱을 네. 까는데 동의해줬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앱 어플리케이션을 깔거나 아빠와 같이 게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애초부터 우리 아이는 좀 게임을 안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을 어린 시절부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비법은 혹시 없나요? 제가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법을 말씀드릴 네. 수는 없습니다. 좀 덜 좋아하게. 그러나 덜 좋아하는 것보다는 음. 좋아하는 것을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소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자면 네네. 아이가 좋아하는 게 10개예요. 네. 그 10개 가운데 스마트폰이 있고 게임이 있어요. 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뭘 보냐면 스마트폰이란 단어와 게임만을 봐요. 그래서 너 이거 스마트폰 중독되니까 하면 안 돼. 게임은 위험하다라고 접근하면 아이는 그 10개 좋아하는 것에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지 말라고 한 스마트폰과 게임을 더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 심리학적으로. 말라니까 더 하고 싶어서. 그쵸. 부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10개가 있을 때 스마트폰과 게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네. 그 아이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사용하는 모습이라고 그렇죠. 응원해 주시고,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오프, 게임을 오프, 끄는 시간에 네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함께하는 경험 또는 즐거운 경험을 조금 더 유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줄씩 정리하면서 OX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적절한 게임은 병은 아니다. OX. X. 적절 게임하면 이것도 병이에요? 적절한 게임은 병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게임을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애초에. 그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이건 예. 아닌 거다. 왜냐하면 네네. 그러면 적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단 10분만 해도 그건 병이다. 위험해, 병이야라고 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아, X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임은 나의 왼수? OX?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입니다. X. 네. 어. 이것 또한 왼수로 다가가면 왼수가 될 수밖에 왼수. 없습니다. 어. 네. 소통의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모님의 역량, 마음의 네.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아이에 있어서 간혹 질 때도 있고 네. 속아줄 때도 있고 그리고 허용할 때도 있고 그것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접근될 수 있는 네네. 조금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는 것이 아이의 마음인데 벌써 너는 왼수를 왼수야라고 접근하는 건 저는 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 차라리 엄마랑 같이 게임하자. X입니다. 왜 이거 좋은 거 아니었어요? 네. 그거는 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또는 교육관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드린 것뿐이고요. 근데 다 같이 해야 네.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의 의미가 뭘까? 너는 어떤 마음으로 게임을 해? 그럴 때 아이가 나는 친구 만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너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게임에서 표현하는구나. 그렇다면 게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친구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놀이터를 가보자 아니면 놀이동산을 가보자 친구들이랑 만나서 뭘 해보자라고 부모님이 계속 일방적인 이분법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좀 다면적인 방향성으로 제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굳이 게임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뭐 있을까요? 네. 약속을 정해라. 억지론 못 막는다. OX? O입니다. 약속을 네. 정해라. 약속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네. 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니?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시간. 네. 그런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얼마나 누구와 어디서 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거의 협상 수준이에요. 협상. 그거는 네. 토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토의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약속을 정해라 할 때 부모님이 대부분 일방적으로 정해주시거든요. 네. 그건 약속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명령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명령. 네. 그래서 조금 더 소통의 방향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 스스로 내가 지켜나가고 있구나라고 네. 자율성과 성취감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의 이 시간을 선생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네. 스마트폰의 주인공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내 자녀임을 기억하시고요. 대부분 내 자녀보다 스마트폰을 주인공으로 삼거든요. 내 삶에 있어서 주인공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주인공이기에 내 자녀의 존재나 가치에 상처 주지 마시고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센터 전문 상담사 강경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 주제는요. 배그가 좋아, 책이 좋아로 정했습니다.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청소년기에 적합한 독서 이야기고요. 과연 게임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 우리 집 자녀,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하트, 구독하기 꼭 자, 눌러주시면 구독하기 지금 바로 누르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고요. 톡하고 싹을 틔웁니다.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비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톡톡. 톡톡톡톡.